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랜만에 수업 영상으로 찾아뵙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사건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건으로 사라지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들을 준비 되셨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들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빛난 백인의 뭐 인물 이렇게 딱 해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자, 그럼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하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역사를 살펴볼 때 두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역사라는 학문은 과거를 밝혀내는 학문인데요. 과거를 밝혀낼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료라고 하는 겁니다. 월월 야옹 얘들 먹는 게 아니고요. 자, 사료라는 것은 역사의 증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료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발명대에 따라서 시대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일단 자, 문자라고 합니다. 자, 문자가 생기기 전과 문자가 생겨난 뒤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문자가 발명된 시기 이후는 우리가 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시대 이전, 즉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글자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역사시대 전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선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선사시대도 여러 시대로 구분이 되죠. 자, 역사시대와 달리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유적과 유물로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특히나 주로 활용했던 도구들의 스타일로 역사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통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보통 포함이 됩니다. 어줍지 않게 청동기 시대도 이제 포함이 있는데요. 보통 문자는 청동기 시절 때 발명됐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또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들은 언제부터 발생되기 시작했냐면요. 보통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역사시대 자체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래 제가 했었죠.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누구누구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라고 했죠. 자, 이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자, 단군 할아버지였죠. 즉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했던 나라가 이름이 바로 조선이었죠. 자,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연달아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을 건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 나타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에를 보통 고자를 붙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태조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 처음 등장한 기록은 언제냐면 우리나라 기록으로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처음 기록이 됩니다. 그 책의 기록에 따르면 BC 2333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BC라는 것은 기원전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Before Christ, 예수가 탄생한 이전 시대를 BC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원전이 있으니까 기원 후도 있겠죠. 이따가 기원 후 역사 시대가 나오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다가 나라가 세워졌으면 망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BC 108년에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픈 역사긴 하지만 어쨌든 고조선은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와중의 시기는 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냐면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이때 점령했던 시기를 한사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뭐 한글이 아니라 숫자 4를 썼죠. 말 그대로 한나라가 옛 고조선의 영토에다가 4가지의 군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사군, 뭐 즉 식민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터전에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은 다양한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질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 나가는 역사가 뒤에 이어지는데, 일단 이 시기쯤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세 나라가 탄생합니다. 대략적으로는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에 의해서 순서가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긴 되는데요. 사람들의 학설에 따라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교과서와 그리고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이런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절이 거의 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는 그 시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기원 후는 또 어떻게 쓰냐면요. 또 참 헷갈립니다. AD입니다. 자, 비포 크라이스트니까 BC가 맞는데 그러면 AC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게요. 발음을 제가 하기 힘들어가지고 굳이 말하면은 주후라고 표현합니다. 자, D가 사실은 도미누스라는 뜻입니다. 자, 도미누스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인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요 시기를 지나서 자, 요때부터 삼국시대가 이어집니다. 자, 뭐 요 무렵에 금강가야나 대가야나 이렇게 해서 여러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요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삼국시대는 꽤나 오래 갔어요. 이 세 나라가 탄생하고 뭐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국경을 맞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를 넓히고 있다가 서로 나중에는 영토가 맞붙게 되면서 서로 또 싸우고 외교 관계도 맺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한 600년 정도를 지나게 됩니다. 이것도 끝나게 되는 시기가 있겠죠. 자, 이거는 좀 연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제가 먼저 망합니다. 660년 백제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668년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백제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두 나라는 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또 아픈 역사가 있죠. 하지만 이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신라는 당나라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나당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나당 전쟁을 신라가 승리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당나라군을 몰아내게 되죠. 이 시기가 몇 년이냐면 676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디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 그래서 이때를 삼국 통일 시기로 봅니다. 자, 요 뒤로부터는 통일신라예요. 물론 신라가 완전한 통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인정하지 않지만 특히나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이긴 했지만 당나라 세력을 결국엔 또 나당 전쟁으로 몰아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때를 또 삼국 통일을 신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불안정한 통일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불안정한 통일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의 영토였던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당나라한테 넘기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지역이 신라 영토가 아니게 돼요. 자, 한국인의 역사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삼국통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거를 말끔하게 해소시켜주는 나라가 이때 태어납니다. 요때 발해가 건국됩니다. 처음부터 고구려 영토를 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점차 영토를 늘려가면서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 발해, 남쪽에 신라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것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쓰기도 하고 남북국 시대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자, 남북 또 이거 또 안 나오네. 아이씨, 죄송해요.
자, 그래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고 했는데 또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겠죠. 신라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귀족들의 왕권 다툼이 있었고, 발해도 외부의 침략과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시기가 오고야 맙니다. 일단 남북국 시대 끄트머리를 시작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백제 왕족이거나 이렇진 않아요. 신라 장군이었는데 지방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가 여기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옛날 백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백제라고 이름을 짓고, 자, 요즘은 이제 후백제라고 하죠. 앞에 있는 백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후백제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때부터를 보통 후삼국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강원도 북부에 있는 철원 지역에서도 궁예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거 짤 많이 보셨죠? 이 사람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면서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있는 후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궁예라는 사람이 말년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나눠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호족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그 이유로 왕건이 나라를 뒤집어엎고 고려를 세웁니다. 자, 이 고려는 918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신라, 후백제, 고려 이렇게 또 후삼국시대가 계속되게 됩니다. 고려는 나중에 신라의 항복을 받아서 신라 땅을 먹고요. 후백제와는 또 결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936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들을 전반부를 좀 펴봤는데요. 자, 후반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